그 검찰이 아니지 법무부지.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했어. 검찰총장도 없는데 총장 없이 검찰 중간간부 712명을 인사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역대 최대입니다. 내가 그 명단을 쭉 보는데요. A4 용지 40장. 그걸 스크롤의 압박이라고 하잖아. 스압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내리는데 계속 나오는 거야. 검사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내가. 한 2,3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3분의 1을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한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법이기도 하거니와 검찰총장 없이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요. 검찰총장의 입은 누구예요? 대검 대변인일 거 아니야. 대검 대변인까지 인사에 포함시켜요. 검찰총장 이게 한동훈이가 임명한 대변인인데 검찰총장이 가서 야, 내 입장 전달해. 이게 안 된다고 대검 대변인도 인사를 했어요. 그 정보관리 담당관? 음. 그게 예전에 뭐 그 범죄정보기획관 그게 이름이 바뀐 거 아닙니까? 선준성이. 예. 그러니까 그건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번에 임명을 했더만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검사 인사하는 걸 보면서 갑자기 문득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성 검찰총장이 들어오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그 장관 2명 임명 안 된 장관 2명 여성 장관 2명 있잖아요. 후보자. 그게 임명될지 안 될지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참에 이 검찰총장을 여성으로 앉혀가지고 좀 숫자나 늘려볼까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럴 수도 상상을 하게 있겠네요.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변인이나 비서까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꽂았다는 거는 검찰총장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랑 똑같잖아요. 지금 한덕수한테 비서실장 자기 맘대로 꽂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문제점 하나씩 한번 봅시다. 정말 인사 정말 개 역 같아요. 주요 보직 있잖아요. 검사라고 다 검사가 아니고 예를 들면 중앙지검의 뭐 주요 보직들 있잖아. 끝발이 있는 거. 예. 이 보직은 다 윤석열 라인이야. 특수통.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거 있잖아. 내가 요즘에 그런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윤석열이 검사 출신이니까 검사들이 출세하는 건 당연하지 하시면 안 돼요. 국가는 시스템이 있는 거고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세청이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정원이든 중립성이 가장 중요해요. 정권에 상관없이. 근데 이 검찰이라고 하는 권력기관을 사유화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탄핵 사유입니다.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봐봐. 문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었다고 치자고. 자기 라인으로 주요 보직 딱 꽉 채워. 검찰총장 없이도 모든 인사를 다 해버려. 그게 불법인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은 권력기관이 사유화돼 버리는 거예요. 윤석열한테 줄 서버린다고. 이 자체가 탄핵 사유라니까. 이걸 당연하고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면 공정하지 않더라도 공정해 보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 윤석열 정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탄핵 시켜줘 하고 있는 거야. 국민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김건희의 그 태도 있잖아요. 니들이 어쩔 건데. 내가 뭘 하든지 니들이 어쩔 건데. 알아서 길 거잖아. 그냥 건들건들하고 있는 그 태도 그대로예요. 그게 동네 양아치가 그 옷 걷어올려서 배 까고 찔러봐 하고 하긴 있는 거 이게. 나는 왜 한동훈의 마인드를 정말 역같이 보냐면은 애는요 아주 쩔어있는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는 애예요. 국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 기자들 만나거나 무슨 국회에 불려왔을 때 답변하는 거 보세요. 윤석열보다 엘리트 의식이 훨씬 더 강하네요. 내가 나라를 끌어간다고 생각하는 사실상 부통령이에요. 이런 자다 보니까 뭐 우리가 정권 잡았으니까 그 김건희 마인드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정권 잡았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 마음대로가 사유화라고요. 국민 눈치 안 보고 지 라인으로 채우는 거 권력기관을. 예를 들면 내 경제 방향에 맞춰서 기재부 장관 내 코드에 맞추는 거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예. 권력기관은 코드를 맞춰버리면 안 된다고. 이걸 사유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트 의식이 쩐 애들이 우리 같은 애들이 보기에는 좀 모자라 보이는 거예요. 공부 좀 하고 똑똑해 보인다는 애들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술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 뭐예요. 뭐 나라라고 하는 게 뭐 엘리트들이 끌어가는 거지 뭐 노동자들이 무슨 힘이 있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 애들 있잖아요. 노골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야.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 그 고발 사주 연루됐던 검사들 있죠. 다 승진시켰어.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고발 사주가 뭐냐면 윤석열과 한동훈 등이 사주에 있을 걸로 예상되는 사건인데 검찰 대검이 윤석열의 대검이 국민의힘을 시켜서 민주당 쪽 국회의원들 최강욱이네 여러 윤석열 눈에 가시였던 국회의원들을 고발하라고 사주한 사건 아니에요. 예. 얘들 다 승진시켰어. 국민 엿먹을 하지 이거. 검찰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고발장이 그 한나라당으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서 그것이 다시 이제 검찰청으로 와가지고 이제 수사가 시작된 것이 이제 고발 사주인데 그거 관련된 이제 검사들이 지금 뭐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갔다 손준성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놀라운 일이죠. 그렇고 사실 이제 저는 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앞서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지금 검찰 공화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0%가 넘다는 거잖아요. 이런 결과가 이런 인사가 있기 전에도 국민들도 이미 이 검찰 공화국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0%가 넘었는데 그거랑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인사가 쭉 이루어졌다는 게 더 큰 문제고 또한 여기서 이 인사를 보면 윤석열이랑 인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좋은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카풀을 같이 했던 아니면 특수부에 같이 있었던 인연 있는 사람들은 다 좋은 자리에 가고 있고 더 나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지금 기소돼갖고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고발사주 의혹이 있는 검사들조차도 뭐 승진 인사라고까지 볼 수는 없지만 승진이 내동된 것처럼 인사가 벌어지고 있어서 이 앞으로 검찰을 얼마나 더 사유화해가지고 이런 검찰의 사유화를 통해서 과연 지금 윤석열이 무엇을 계획하고 한동훈이 어떻게 지금 나라를 지금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궁금증을 자아내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시했을 걸로 의심되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 고발 사주의 피고인이야 지금 손준성은. 예. 얘를 승진시켰어. 영전시켰어. 나는 왜 있잖아 공범이잖아 공범. 그러니까 손준성을 승진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쪽 약점 잡힌 거죠. 손준성 네가 불면 안 돼 같은 이야기죠. 대가인 거죠 이게. 저는 진짜 검찰 내부 분위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 내규가 이번에 새로 그 바뀐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의자들 중에 자기 이해관계가 엮일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퇴직 이후에 뭐 취업을 못 한다거나 하는 그런 조항들을 다 삭제해가지고 피의자한테 잘 보이면 내가 퇴직해서 그 회사로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전관 비리의 가능성을 더 크게 활짝 열어줘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검찰 인사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저 712명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한 1,500명이 넘는 검사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더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검찰을 더 투명하고 바른 조직으로 세워야지 생각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가 한몫 잡을 수 있는 건수를 잡아야겠다 생각할까요? 저는 너무 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인사 결과들을 보는 나머지 1,712명이 포함되지 않은 1,500명이 넘는 검사들은 당연히 자기 인생을 먼저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가 이 상황에서 내가 더 성실하게, 더 투명하게, 더 정직하게 일하겠다고 각오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의 피고인인 사람 지금 재판 이제 받고 네. 있으니까 그 손준성은 옛날에는 그게 차관급 대우받던 자리래요. 지금은 좀 적이 낮아졌지만 송무부장 고검. 근데 이성윤 지금 전 서울 고검장 있잖아요. 이분 지금 법무연수원으로 귀양 보냈잖아. 예. 이분도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피의자인데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잖아요. 뭐야 그럼 도대체. 자기가 공범으로 보이는 사건은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지. 그 공수처가 기소한 건은 그냥 무시하겠다라고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국기문란이 아니면 뭐냐고. 그게 국기문란이죠. 국기문란을 엄한 데서 찾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확실하게 검찰이 주는 메시지는 충성하면 끝까지 챙겨준다. 이런 메시지를 확실하게 준 것 같고 지금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이 둘 다 해외 출장인 상황에서 이런 엄청나게 큰 승진 사항을 발표를 하고 사실은 이렇게 발표하고 나면은 법무부 앞에서도 막 기자들 진치고 물어보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네. 지금 다 싸그리 그냥 쌩깍을 요량으로
출장 중에 발표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어. 이게 이제 검찰이 한 2,200~300명 되면 뭐 1년마다 한 번씩 인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2~3년마다 한 번씩 인사가 있으니까 한 700명 이상 인사했다는 것은 검찰총장이 들어와서 할 인사를 이번에 사실상 다 마무리 지었다. 그런데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한동훈이나 윤석열이 밖에 있을 때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 아까 이제 야수님이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어떨까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숨을 쉬고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렇게 라인 잘 타고 예를 들면 권력자와 가깝거나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은 저렇게 풀어먹는 것이고, 나는 뭐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실질적으로 수사하는 애들은 한숨을 쉬고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이제 검찰들이 뭐 계속 사인 받겠죠. 권력자에 줄 서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사인 받겠죠. 아니, 그러니까 검사들을 대통령을 시키면 안 되는 이유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반 정치 훈련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무리했다는 거고, 이 무리했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커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때 검사들이 이제 출세하는데 그게 부럽다, 당연하다라고 무섭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것들 봐라. 우리가 만드는 국가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아주 노골적이네. 그럼 이게 그만큼 위험해졌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한 대표적으로 위법 사항이잖아요. 일단 총장이 없는 인사가 법치의 기본적인 취지도 부정하고 있어요. 얘들 법치 이야기하는데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총장 없는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문재인 정부 때도 총장한테 의견을 들어서 했다고. 윤석열이 추미애 장관 만나서 인사 협의하는 거 보셨잖아요. 어쨌건 들었다고. 그러니까 검찰청법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 인사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 검사 인사를 대통령한테 제청하는 거잖아요. 위법한 짓을 했어요. 이건 다 무효라고. 이미 얘들이 그러니까 위법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검찰총장이 없는데 최소한 비공개든 공개든 만나서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없는 상태에서 한동훈이가 질렀잖아. 이거는 불법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검찰총장이 될 것인지 더 궁금해지는 거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 검찰총장이라는 이 정말 헐렁헐렁한 자리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실 검찰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건 자기들인 거예요, 진짜. 검찰들 입장에서 봐서는 진짜 열받아야 될 일인데 다들 입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언론만 조용해주면, 그리고 야당만 조용해지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검찰 내부 게시판은 왜 조용합니까? 이럴 때 얘기를 해야죠. 정말 검찰들을 내가 인간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냥 공무원들이에요. 출세에 눈먼 공무원들 집단이야. 그러니까 나 출세시켜준 사람들한테 있으면 존나 빠른 거지. 근데 그걸 조중동은 정의로운 검사들이 이 프로세스에다가 정부를 비판하는 걸 썼다. 얘네들은 정부가 정권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검사라고 하는 놈 하나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제 출세에 눈멀어가지고 요거 당연히 비판해야지. 검찰총장 없는 인사가 말이 됩니까? 불법입니다라고 해야지. 나는 검사들 그 사람을 안 본다니까요. 이런 집단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대로 드러나잖아. 그나마 민주당이 좋은 이야기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하고 허님은 없다. 보통 한 1년 정도는 막 도와주고 막 그러잖아요. 네. 허님은 없다야. 그러니까 집권하자마자 한 달여 만에 이게 깨진 거예요. 컨벤션 효과가 깨진 거야.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 인사에서도 드러났고, 지금 그 행정안전부에서 경찰국 뭐 새로 만들어가지고 경찰을 장악하겠다 하고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너무 상식을 초월해서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전횡을 일삼고 있으니까 뭐 현임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바로 투쟁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검찰이 되게 급해진 거죠. 왜 급해졌냐면 검찰 정상화법이 뭐 시행되고 또 다른 개정안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검찰이 이미 많이 빠질 것으로 보니까 너무 급하고, 또 급한 마음에 자기 사람들 제대로 챙기지 않거나 예를 들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적세적소에 자기 사람들 넣지 않으면 이것도 검찰 정상화법 무력화를 못 시키겠고, 이렇다 보니까 급하게 막 달려가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보면 법과 원칙이 무너지게 되고, 그렇다고 보면 탄핵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보수 모질이 하나가 지금 들어와서 우리한테 말 싸가지 없이 한다고 하는데, 저런 애들이 검사들한테 수사를 한번 받아봐야 돼요.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저런 애들 수사를 털잖아요.
어마어마한 범죄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을 빠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정권이랑 상관없이 정말로 법의 대우를, 법의 어떤 그 적용을 공정하게 받느냐에 대한 싸움이라고요. 설사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을 어쩌니 막 이야기해도 그걸 비판했던 자가 그것 때문에 대선에 나왔던 자라면 최소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지도만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곱하기 100을 해버리면은 당연히 탄핵 사유지. 좀 덜 떨어진 새끼들 좀 나가라 좀. 그걸 노예라고 하는 거야. 자, 어쨌건 지금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하겠다라는 그 카드를 만지작 하고 있어요. 뭐 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요.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정부가 하는 정책들을 도와주잖아요. 네. 근데 들어오자마자 부자 감세 딱 검찰 사유화 딱 국정원 사유화 딱 그리고 데리고 가는 애들마다 특수활동비 만지는 애들 딱 그리고 대통령실에는 심지어 최은순 친척도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 야, 그러니까 진짜. 이게 완전히 국가 권력을 사유화시키고 있는 상태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명분이 있는 게 어떤 이상민 한동훈 탄핵에 대해서 이제 명분이 있는 게 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한동훈의 전횡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걸 그리고 있는지 짐작이 되는 거죠. 지금은 사라진 그러니까는 그 안기부의 그 엄청난 권력 있잖아요. 그 민정수석실과 안기부 두 권력 기관들이 모든 그 사정기관들을 장악하면서 이렇게 사찰하고 괴롭히고 했던 범죄를 만들어내고 했던 그 과거 그 구조를 이름 간판만 떼고 새롭게 세팅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검찰의 권력이 경찰로 넘어가서 일부 빠졌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검찰의 권력이 경찰로 넘어갔으니까 경찰을 다시 장악하면 된다. 그리고 국정원의 그 국내 수사 기능이 안 되니까 그 인사정보라는 인사정보 조직이라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검찰 내에 다시 정보 조직을 하나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름 없는 간판 없는 안기부를 새롭게 만들고 있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강력한 폭력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전두환 시절을 노태우 시절에 겪었던 그런 국가 폭력이 다시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탄핵이라는 이야기가 나와도 아깝지 않은 거죠. 맞아요. 요거는 총체적 난국이에요. 국가 전체가. 지금 하나라도 잘하고 있는 게 있어? 그 위험한 원전은 아무 생각 없이 탈탈 원전하겠다고 하지. 안보, 경제 다 망가뜨리고 있지. 윤석열이 진짜로 5년 임기를 채우려면요. 운 좋은 사람은 들어가자마자 세계 경제가 호황인 경우 있잖아요. 그게 전두환 때예요. 사람들은 전두환의 업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가 전 세계 호황이었다고. 예. 그러니까 전두환 때는 경제 좋다는 얘기 하잖아요. 이것도 없는 거예요, 윤석열은 지금. 전반적으로 윤석열 자체가 리스크를 뭔가 조금 더 줄여야 되는 입장인데 본인 리스크가 훨씬 커져버렸어. 요거는 내가 봤을 때 진짜로 탄핵 얘기 곧 나옵니다. 아니 이렇게 이 정도까지 뉴스 헤드라인이 나왔으면 민주당 여기서 발 빼면 안 돼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개혁 의원들한테 뭐 이재명, 최강욱, 민영배 이렇게 안에서 지고 볶고 난리치지 말고 이런 거 한 방씩 때려주면 지지로 올라가잖아요. 브라보.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재밌는 얘기가 또 뒤에 많이 남아있는데 시간이 겁나게 없네. 구독 좀 해주세요, 여러분.